풍산입니다. 어제 드론즈 설명을 하면서 잠시 등장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사셔야 됩니다. 어저께 지금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양태가 좀 늘어진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 패턴은 반등 패턴이죠. 주가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가서 쌍봉 잡고 밀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자리를 잡았던 건 여기였는데 더 뒤로 후퇴를 했죠. 그래서 더 밀려 내려가서 이제 깨지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림을 볼 것이다. 이 상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빼고요. 우리가 자주 얘기 드렸었던 그 패턴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건 많이 등장했던 것 중에서 조금 늘어진 형태죠.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큰 폭의 조정 뭐 38 혹은 50%가 기준이 되는 거죠. 1.8까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 제1 삼각 만들었고요. 제2 삼각 만들었고요. 완료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은 뭡니까? 표준은 이거죠. 이중 삼각, 연삼각의 형태. 여기가 표준 코스예요. 이게 이제 표준 코스의 흐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서 최소한 이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죠. 요게 이제 패턴의 기본 목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시죠. 풍산 뭐 하는 종목이죠? 자, 금속이죠. 금속이고 그리고 금속과 함께 아주 오래된 한화와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방산주입니다. 이거 화약의 한화 그리고 총알의 풍산, 그죠? 화약의 한화, 총알의 풍산, 한국 증시에서 가장 오래된 방산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쪽에는 이제 우리 첨단 무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뚫고 들어가면서 오는데 이 풍산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 모멘텀은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앞쪽에서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을 때 이때 얘기를 드렸었죠. 풍산, 이때 풍산이 PR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보면 지금 거의 지금 최근에 이제 더블 넘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출발선 요때 뭐 저 밑에 가격은 볼 필요가 없겠고요. 여기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65,000원이었어요. 65,000원이었던 게 17만원까지 들어갔거든요. 150%가 넘게 올라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 가격에 대해서 딱 2배입니다. 딱 2배. 현재 지금 풍산이 지금 저 출발선 가격에 비해서 딱 2배예요. 근데 현재 풍산의 PR이 몇 배냐 그러면 13.3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출발선 당시에서는 7배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7배. 7배라고 하는 얘기는요. 시장 PR도 한참 낮은 금속 업종 PR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금속 업종 중에서도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냐 이거야. 얘도 분명히 방산이고 이 방산 모멘텀 타고 실적이 사상 최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2020년에 2조였지 않습니까? 3조 5천억, 4조 5천억, 이제 5조 5조 5천억 이렇게 계속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저 앞쪽에 있는 주요한 방산주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도 분명히 어쨌든 사상 최대 실적을 나가는 기업인데 방산 모멘텀 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이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종목에서도 똑같이 비교 대상으로 현대건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 그래서 앞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그래가지고 개박살 나고 있었죠. 개박살 났다가 이때도 얘기 드렸었죠. 이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원전 모멘텀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어? 에? 원전 모멘텀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맨날 주택 얘기만 하고 있냐고. 얘는 주택회사도 아닌데, 물론 자회사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택을 해서 걔 때문에 좀 망가진 게 있는데, 현재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름이 현대 엔지니어링 아닙니까? 주택에다가 전적으로 매달리는 올인하는 형태의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현대건설은 더 말할 필요 없는 거고요. 원전 모멘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래서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주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풍산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이 현대건설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쪽과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던 게 여기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 지들이 살 때는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고 지들이 팔고 있을 때는 어닝 쇼크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어닝 쇼크냐 해서 이거 기관들 실적 사기극 벌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죠? 이 실적이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이게. 실적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면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이렇게 공시가 되잖아요. 아무 종목이나 열어 가서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 재무제표 실적을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 파라다이스고 뭐고 이거 다 있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가지고 실적 화면을 이렇게 열어 들어가 보면 당기 실적, 전기 실적, 전기 대비 증감률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참고하는 걸로 전년 대비 전년 동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더 중요하고 포인트를 같으면 전년 대비 전기 대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 대비가 뒤쪽으로 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기하고 대비라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하고 대비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풍산의 경우 같은 경우로 보자 이거야. 그럼 풍산의 같은 경우 보면 자 풍산을 보게 되면요. 전년 전기 대비로는 700억에서 900억으로 들어왔으니까 3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직전 같은 경우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들 자체 전망치도 지금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쭉. 이래놓고는 이 2분기 같은 경우 작년 2분기 같은 경우 또 뭐 들어가냐라고 하면요. 전년도 2분기 같은 경우는 이 풍산뿐만 아니라 저쪽에 또 내리지 않은 종목이 있죠. S&T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을 비교를 해드려서 또 보겠습니다. S&T 다이나믹스 지금도 신고가고 있는. 그럼 얘는 다르냐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전기 대비로 올라가고 작년 대비로 반토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2분기 같은 경우가 방산주들이 특수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던 애거든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분기 실적은 다 좋아요. 실적이. 그러면 자, 이 S&T 다이나믹스는 얘는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 풍산보다 전년 대비로 더 나쁘거든요. 더 나쁜데 어떻게 됐어요? 주가 더 올라가 버렸죠. 전기 대비로는 좋은 실적. 그러니까 지들 꼴리는데요. 이거 엿장수 맘대로 아닙니까? 지들이 선호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로 비춰가지고 올라간 쪽 요쪽에다만 포인트를 두고 지들이 파는 쪽의 종목인 경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에다가 포인트를 둬가지고 나쁘다 그러고 패대기 치고 자 이렇게 패대기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밑에 내려가지고 또 저가라고 그러고 저점 매수 저가 매수 그러고 난리를 치죠. 저가 매수 공고 너무 떨어졌나 저가 매수 저점 3분기가 저점 이제 3분기가 또 저점이라고 그러고요. 과도 이렇게 두들겨 보면 과도한 우려다. 놀고 자빠졌죠. 이래가지고 깨트려 놓고는 이제 저점 들어갔을 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8월 중순에 이제 실적 나오고서는 개박살 내버리고 8월 중순 쪽으로 해서 쭉 따라 들어가 보면 장난질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맨날 이런 식으로. 8월 쪽 들어가 보면 릴레이팅 재개될 것 이 쿼터스 어닝 쇼크 아냐 놀고 있죠. 어닝 쇼크라며 전년 대비 무려 45%가 깨졌다며. 이 웃기는 새끼들이죠. 2분기 어닝 쇼크 이러면서 전년 대비만 비교해가지고 어닝 쇼크라고 그러고 이제 어닝 쇼크 아니랍니다. 우리 기관들이 원래 이러죠. 자, 내가 팔면 어닝 쇼크, 내가 사면 내가 사면 실적 바닥, 네가 사면 실적 우려, 내가 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가 사면 피크아웃. 똑같은 거예요. 자, 이 풍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이 방산 중에서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라고 하면 전력주 중에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이쪽이 먼저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대형주 LS일렉이죠. 풍산의 위치가 방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하나에어라든가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형 쪽에 저 MNC 솔루션 방금 전에 보셨던 S&T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부터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후발로 돌아 들어가는 형태야. 대표적인 후발 대형주가 됩니다. 왜? 얘는 방산에 전력하는 전문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렇게 폴란드, 수주 이런 거라서 대량으로 급격하게 실적이 돌아 들어갈 이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데 급격하게가 아니야. 근데 주가는 급격하게 움직여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움직였으니까 게임을 해야죠. 우리 기관들의 원칙 다시 뒤져보시죠. 뭐죠? 모멘텀에 목숨 건다. 제1 원칙 모멘텀에 목숨 건다. 오늘 펄 어비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제2 원칙은요, 박스앤 롱숏. 일단 주가가 오버슈팅 돼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누르고 본다죠. 박스앤 롱숏. 세 번째 내로남불.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결합되죠. 이거. 그래서 과도하게 들어간 거 눌렀다가 핑계 달고 작살낸 다음에 이 위치까지 들어가자 어닝 쇼크가 아니라는 등 주가 하락이 과도하는 등 개소리를 하면서 한 개, 두 개의 삼각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노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아직도 저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런 구간 같은 경우에서 이제 조금 느리고 안정적인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굳이 지금 사실 필요 없이 이거 뚫고 나오면 그때 붙이셔도 됩니다. 이거 뚫고 나오는 지점에서, 즉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궤도가 그대로 확실시 되는 국면이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위쪽에서 사셔도 돼요. 현재 이 풍산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주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되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종목이 나빠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된다면 어제 LS1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뒤에 지금 먼저 쟤네들 현대일렉이랑 다 들고 가는데 이제 LS 삐직삐직 고개 내밀고 있고, 방산의 경우도 먼저 이런 애들 지금 먼저 다 치고 올라 들어간 다음에 다시 모멘텀 받고 돌려가지고 다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편차가 또 너무 벌어졌지 않습니까? 붙여야죠.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주 후발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 풍산이었습니다. 방어주적인 흐름들도 가지고 있죠. 풍산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활용하시고요.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저 사이에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3460포인트에 시작해서 지금 위로 지금 쭉 코스피 또 끌어올리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하락 종목이 역시 마찬가지 압도적으로 많네요. 상승 종목이 800개, 하락 종목 1500개.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넘어가는 흐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분명히 지수는 위로 올라 들어가고 기조적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 종목 숫자가 더 많아요. 종목 잘못 잡으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어진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이익 내기 굉장히 쉬운 장세죠.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라 그래서 뭐 쳐다보지 않고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장세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러분들 직접 보셨잖아요. 그 앞에 두산 에너빌, 조선주, 방산주, 저 화면에 뒷배경으로 있는 저 방산주,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보세요. 이건 대형주라고 지금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연히 오르고에도 역시 마찬가지 대형주 다루시는 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 400%가 올랐어요. 예, 효성중공업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400%가 올랐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이 지금 시가총액 얼마짜리냐 그러면 얘가 지금 시가총액 13조예요. 13조. 저 앞쪽에서 3조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13조까지 올라들어온 겁니다. 3조 원에서 13조. 대형주라고 외면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됐거나 그 앞쪽에서 얘기 드렸죠. 작전주라 그래도 선명하게 당기겠다라고 하는 거 개잡주라도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다만 한계를 짚어드린 거죠. 한계를. 그래서 세력들보다 먼저 뛰어내리기만 하면 된다. 들어갈 거 들어가서 아주 명확하게 표시해 주니까 얘기 드렸죠? 이 안에 보면 다 있어요. 코끼리 아저씨, 삼성전자 같은 그런 초대형주 다루시는 분이고요. 재료주 매매하는 분도 있고, 테마 매매하는 분도 있고, 세력 급등주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일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건 오르고 해서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히 투자 성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 들어가셔서 분류를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성향 말고 전문가의 성향을 분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어떤 방식의 어떤 특기 종목, 특기 분야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그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형 주도주들이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러고 날아간다. 코끼리 아저씨. 여기서부터 보셔야죠. 자, 코끼리 아저씨.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주도주들이 쉬고 틈새 개별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재료 매매 전문가, 테마 매매 전문가, 세력 매매 전문가 이쪽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서 놀아야 되는 거고요. 지난 4월달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지수 개박살 나고 했을 때. 지금 탈출구, 대선 테마주. 그래서 그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재투자팁에서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코나 같은 종목들 위치까지 진로도까지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딱 다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지수 저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두산에너비를 다 아시다시피 두산에너비, 현대마린엔진, 그리고 저기 자 뭐 방산주들 APR 같은 종목들, BHI 뭐 이런 종목들 추천드려가지고 다 200%가 넘죠. 요런 흐름들 같은 경우 이번에도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겁만 먹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들 밀리는 동안에 개별 틈새에서 버티고 그리고 다시 돌아 들어가면 또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